안녕하세요. 기업보험심사역 문제풀이반 강의를 맡은 신재명입니다. 오늘은 첫 수업이고요. 1강 재산보험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1장은 동산종합보험이고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동산종합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동산종합보험이라는 것은 동산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하겠다라는 보험이죠. 한번 그걸 머리에 넣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보험의 목적인 동산이 어떠한 장소에 있든지 간에 우연한 사고로 생긴 모든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맞는 말이죠. 2번, 열거위험 담보 방식이다. 그래서 화재도난, 파손, 폭발 등의 우연한 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산종합보험은 몇 가지 면책 사유만 제외하면 그 면책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를, 나머지 위험을 다 담보하는 포괄 책임 방식이죠. 그러니까 2번 지문이 틀린 거고요. 3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우연한 사고로 인한 동산에 생긴 손해를 담보한다. 맞는 말이고요. 보험증권에 기재된 담보 지역 내에 있으면 보관 중, 수송 중을 묻지 아니하고 어디서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담보하는 종합보험이다. 맞는 말이죠. 자, 2번. 동산종합보험 국문약관 중 추가약관의 형식으로 된 것은,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이렇게 그 약관을 접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보면 이 추가약관이 뭐고 특별약관이 뭐고, 그러면 추가약관을 이게 다 외워야 되나? 특별약관을 다 외워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일단 추가약관이 뭔지 눈으로 보고 넘어가시면 되는 건데, 굳이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추가약관은 서기 2000년 부담보호특약하고요. 그리고 테러행위 면책약관 요 두 가지이고요. 나머지는 특별약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굳이 외워야 될 것 같으면 추가약관 두 가지만 외우시면 되고요. 안 외우셔도 됩니다. 이런 문제는 가볍게 좀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동산종합보험의 주요 요건 2절이고요. 자, 1번. 동산종합보험의 목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은, 한번 봅시다. 공장 내 재고자산. 2번. 전시품이나 전시상품. 3번. 토목, 건설, 하역기계. 6종 중기를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6종 중기는 자동차 보험에서 가입이 가능하고요. 4번. 자동차, 선박, 항공기. 답은 4번인데 자동차, 선박, 항공기는 다른 보험, 그러니까 자동차는 자동차 보험, 그러니까 다른 보험에서 보장하도록, 담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나머지 1, 2, 3번은 다 동산종합보험에서 담보 가능합니다. 2번 볼까요? 동산종합보험의 보험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산종합보험은 기간보험을 원칙으로 한다. 맞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보험자 주소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리고 첫날 오후 16시부터 마지막 16시까지 종료합니다. 근데 이 그 전시품 포괄담보특약을 보면 기간보험 기간을 적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틀린 말입니다. 기간과 구간을 두 가지를 다 설정합니다. 그래서 전시품 같은 경우엔 예를 들어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미술품을 우리나라에서 기획 전시하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간도 기간이지만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루브르 박물관에서 우리나라 어디 전시관까지 오는 그 기간과 구간 중간에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모두 포괄적으로 담보를 하는 겁니다. 3번. 동산종합보험의 보험 가액 및 가입 금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 가액에 따라 계산한다. 일반적인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귀금속, 보석, 골동품 등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면 들쭉날쭉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리 협정가액이라고 해서 가액을 정해 놓습니다. 귀금속 이런 것들은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답이죠. 정답은 2번이고요. 계약 시에 보험 가액을 적절히 평가하고 이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험 가입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연한 말이고요. 4번.
일부 특약의 경우 보험 가입 금액 대신에 보상 한도액으로 정하기도 한다. 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요. 예.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동산종합보험에서 특약으로 담보가 가능한 위험은 결국 이 얘기는 특약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위험이 뭘까를 한번 보면 되는 거겠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 법정 대리인의 고의는 안 되겠죠. 고의중과실 손해. 정기적 또는 기계적 사고로 생긴 손해. 3번 자연소모 마모. 자연소모 마모 같은 경우에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담보하지 않죠. 4번 하자, 가공 중에 생긴 손해. 이런 것들도 뭔가를 만들다가 기술이 부족해서 또는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작업 중에 하자 같은 것들은 그 우연성을 결하기 때문에 담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번 정기적 사고 또는 기계적 사고로 생긴 손해는 동산종합보험에서 특약으로 담보 가능합니다. 5번 동산종합보험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한번 볼까요? 손해방지비용, 2번 잔존물 제거비용, 3번 잔존물 보존비용, 대리권 보존비용 이렇게 있는데 잔존물 제거비용 같은 경우에는 화재보험에서 그 손해액의 10% 한도로 보상한다라고 약간의 기재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손해방지비용, 잔존물 보존비용, 대리권 보존비용은 어느 보험에서나 다 담보 가능하죠. 그러니까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2번이죠. 이거는 화재보험에서 고유하게 담보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6번 동산종합보험의 손해액 산정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 가액에 따라 계산한다. 맞는 말이죠. 제조달 가액 담보 특별약관이 첨부된 경우에는 때와 곳의 제조달 가액에 의해서 손해액을 산정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협정보험가액 특별약관이 첨부된 경우 보험가액을 협정했다. 그러니까는 가액을 미리 정해놓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협정가액을 기초로 손해액을 결정한다. 이것도 당연히 맞는 말이죠. 4번 리스회사의 임대물권 특약이 리스특약, 우리가 흔히 리스특약 이렇게 얘기하는데 첨부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의 제조달가액에 의해서 손해액을 산정한다. 리스특약은 한 가지 이제 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규정손실금이라는 용어가 들어와요. 리스특약에서는. 그래서 리스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달 가액이 아니고요. 규정손실금에 의해서 가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즉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1억짜리 기계를 리스를 하면 그러면 매달 상환하는 금액이 있겠죠. 갚는 금액이 있죠. 1억짜리를 1,000만 원씩 10회 분할해서 갚는다고 하면 그 다음 달에는 그곳에 1,000만 원 갚았으니까 9,000만 원 남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또 1,000만 원 갚았으니까 8,000만 원이 남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규정 손실 금액이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리스특약은 그 떨어져 있는 규정 손실금을 한도로 손해액을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산종합보험의 보험 요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본 요율은 필수담보인 화재, 도난, 파손 등 일괄담보와 선택담보인 폭발, 자비험 5가지 요율로 구성된다. 필수담보에 폭발이 들어가겠죠. 이것을 기본 요율의 필수담보가 5가지 이걸 다 외워야 될 필요는 없고요. 이런 문제도 그리 비중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나머지 걸 한번 보시죠. 할증 요율은 항공기에 탑재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건에 적용된다. 그럴 것 같죠? 보면 할증이라는 것은 어떤 보험료를 더 받도록 하는, 더 위험이 더 증가되면 거기에 대한 보험료를 더 할증을 해서 받는 거니까 항공기에 탑재 사용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추락 위험도 있고 있을 테니까 적용을 이렇게 할 것이고요. 특약 요율은 보통 약관상의 상대적 면책 위험을 추가로 확장 담보할 때 적용하는 요율이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적 면책 위험이 아니고 지금 상대적 면책 위험에 대해서 특약을 걸어서 보험료를 더 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요. 최종 적용 요율은 기본 요율, 할증 요율, 특약 요율의
합계의 130에서 170% 범위에서 결정된다. 뭐 이것도 뭐 맞는 말이니까요. 결국엔 틀린 것은 1번이죠. 예, 필수 담보에 폭발이 들어가는 것이고 자비엄이 그 선택 담보에 들어간다. 그런 내용입니다. 2장 화재보험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우연한 화재, 낙뢰, 폭발 파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를 담보한다.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은 폭발 파열 포함해서 담보를 하죠. 2번. 직접적인 재산 손해, 이에 따른 소방 및 피난 손해를 보상한다. 당연한 말이고요. 네. 화재보험은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고 이로 인한 소방 손해, 피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맞는 말입니다. 3번. 보통 약관으로 폭발에 의한 물적 손해를 담보한다. 보통 약관으로 폭발에 의한 물적 손해를 담보한다. 이거는 보통 약관, 이건 특약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이것은 화재보험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니까. 네. 4번.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화재보험 위험 외에도 도난위험, 지진위험, 풍수재 위험, 이 얘기네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특별약관에 가입을 하면 특약에 도난특약, 지진위험 특약, 풍수재 위험 담보특약, 전기특약이 있으니까 그 특약을 가입을 하면 추가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맞는 얘기네요. 답은 3번이고요. 2번. 보통 약관의 손해보상 중 손해액의 10%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아까 말씀드렸죠. 손해액의 10% 한도에서 보상하는 손해 뭡니까? 답은 잔존물 제거 비용이죠. 4번. 그렇죠? 화재보험의 특별약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문제 3번 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약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전기위험 특약, 2번 군의 폭발위험 담보특약, 그리고 3번 테러행위 면책, 4번 풍수재 위험. 답은 전기, 군의, 답은 3번인 것 같은데요. 3번. 테러는 아까 동산종합보험에서도 보면은 그러니까 추가 특약으로 들어가 있었죠. 그러니까 추가 특약 부분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번 읽어봅시다. 보통 약관에는 기본적 담보위험과 면책위험을 비롯하여 모든 화재보험 계약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각종 보험 조건이 규정되어 있다. 원론적인 얘기죠. 네, 맞는 말이고요. 보통 화재보험 약관은 뭡니까? 올 리스크 담보를 전제로 하는 겁니까? 아니죠. 화재보험에서는 화재, 그러니까 열거위험 담보 방식이죠. 2번 틀린 거고요. 답은 2번이고요. 3번 추가 약관은 모든 화재보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약관이다. 추가 약관은 공통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4번은 보험 조건 중 일부 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의 약관이다. 특별 약관이라는 게 그런 것이니까요. 답은 2번이죠. 열거위험, 화재보험은 전통적인 열거위험 담보 방식이죠. 5번 문제 풀겠습니다. 화재보험 특별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전기위험 담보특약, 전기위험 특별약관은 사고당 10만 원입니다. 자기부담금이에요. 공제하고 보상합니다.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에서 태풍이 빈발하는 7월부터 9월 동안 첨부하는 것은 금지된다. 당연하죠. 네. 이것은 보험 기간 동안에 첨부하는 것이니까요. 3번 군의 폭발위험 특별약관은 기관, 기기, 증기기관 등의 물리적인 폭발 파열로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이건 뭡니까? 이 3번의 설명은요. 이것은 물리적 파열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건 기계보험, 기관기기, 증기기관, 이것은 군의 폭발은 뭐냐면 군내에서 폭발 사고가 생기는 건데, 이것은 화학적 폭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내용이라는 건 틀린 거죠. 이게. 4번 확장위험 특약 1은
보험 목적의 폭발, 폭풍, 우박, 항공기 차량 및 연기로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확장특약이 폭발, 폭풍, 우박, 항공기 및 차량 연기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서술을 해놓은 거예요. 이 지문들이 특별약관에 대해서 쭉 서술을 해놓은 거라. 다만 이것이 물리적, 화학적 폭발과 물리적 파열을 구분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답은 3번이죠. 6번. 보험의 목적에 폭발, 폭풍, 우박, 차량 연기 소요 및 노동쟁의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약관은 노동쟁의가 들어갔네요, 여기. 그러면 화재보험에서는 확장위험 특약의 2가 이것을 노동쟁의, 소요 노동쟁의를 포함해서 이렇게 특약 2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리 고민하면서 외워야 될 것은 아닌데요. 한번 그냥 보고 넘어가는 문제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7번. 악의적인 파괴행위 특별약관에 관한 대안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이 아닌 자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로 인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보험의 목적 맞죠? 과실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당연하겠죠. 특약의 명칭 자체가 악의적인 파괴 행위만을 담보하기로 돼 있으니까 과실은 보상하지 않죠. 3번. 확장위험 특약 1이 첨부된 계약에서 적용할 수 있다. 이게 틀렸네요. 3번. 이거는 지금 2죠. 지금 보면 확장위험 특약 2에서 첨부된 계약에 한해서 적용할 수 있고 한 사고당 10만 원의 자기부담금 마련하고 있다. 악의적인 파괴행위 특별약관. 또 문제가 이제 이런 보시면 문제들이 어떻게 좀 지엽적인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풀시다 보면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특약이 뭔지를 다 외워야 되느냐. 물론 이게 다 외워서 100점 맞으면 좋은데 이게 100점 맞으려고 하는 시험은 아니거든요. 합격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추가 특약이 뭔지 또는 특별약관 1이냐 2냐 이런 것들의 문제가 나올 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맙시다. 우리 그러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의 문제들은 사실 시험 보기 전에 한번 문제와 답을 읽으면서 이 특약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 눈으로만 보고 시험을 봐도 되니까 처음부터 공부하실 때 추가 특약이 몇 가지 있고 특별약관에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외우려고 하시면 힘이 들어서 공부를 못해요. 그러니까 특히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틀려도 좋으니까 그냥 눈으로 읽고 지문 읽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시면 부담 없이 넘어가야 될 문제들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8번. 실손보상 특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 읽겠습니다. 사고 시에 보험 가입 금액에 보험 가입의 부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이면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전액을 보상한다. 이하냐 이상이냐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죠? 부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밑으로 가입 금액을 정했다라고 하면 지문대로만 얘기를 하면 그러면 보험을 덜 든 것인데 실손보상 특약에 따라서 실제 손해액을 전액을 보상하면 그러면 보험료는 덜 받고 돈은 더 많이 주니까 잘못된 거죠. 그러니 적어도 부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는 가입을 해줘야 가입 금액이 그래야 실제 손액 전액을 보상하겠다라는 조건이 성립이 되겠죠. 답은 1번이죠. 나머지 전손 가능성이 낮은 1, 2급 건물 거기에 수용된 설비장치 설치 기계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 맞죠? 이 얘기 뭡니까? 우량한 물건에 대해서만 전손 가능성이 낮은 우량 물건에 대해서 실손보상 특약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게 맞죠. 약정 부보 비율은 일반 건물이 50, 60, 70, 80이다. 이것도 굳이 50, 60, 70, 80 이것을 외우라는 건 아닙니다.
틀린 거, 이 넷 중에 틀린 것만 찾아내면 되는 것이니까. 예? 특약이 첨부된 계약은 계약 체결 시에 미리 보험 가액을 평가한다. 맞죠? 예. 부보비율 조건부 실손보상 특별약관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냥 뭐 계산하면 되겠죠. 지급보험금 계산하면 얼마냐? 보험 가액은 손해 이거 계산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손해 곱하기 가액이죠. 가액 금액. 그러면 계산해 보면 손해액이 200이죠. 곱하기 보험 가액이 300이죠. 그리고 240. 200 곱하기 5분의 4니까 간단하죠? 네. 그러니까 첨부되지 않은 경우의 조건이니까 요대로 풀면 됩니다. 가액분의 가액금액 이렇게 해서 풀면 간단하죠. 답은 3번이고요. 제조달가액 담보특별약관을 첨부한 경우에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별약관의 적용 대상은 건물시설 및 기계장치, 직기부품, 공기구다. 네. 맞는 말이죠. 원부재료를 포함하여 재고품 또는 상품, 조각, 희귀품 등 기타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된다. 맞는 말이죠. 네. 보통 이제 이렇게 예술품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정가액으로 들고 하는 것이니까. 제조달가액 담보특약이라는 건 뭡니까? 사고가 나서 수리를 해야 될 때 원래 일반적으로는 수리비도 감가를 하게 돼 있는데 감가 수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제조달가액 담보특약이라는 것은 실제 제조달 수리비를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감가상각률이 높은 건물에 한정하여 취급하고 있다. 감가상각률이 높다라는 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래된 물건인 거죠. 감가상각률이 높은 물건. 뭐 오래돼서 제조달은 뭐 한 제조달 100이라고 하면 감가상각이 높다라고 하면 낮으면 한 80이나 90 정도 될 텐데 높은 것들은 남아있는 가치가 감가상각률이 높으니까요. 남아있는 가치가 툭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조달 가액 담보특약을 가입을 해가지고 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가상각이 낮아졌는데 실제 수리비를 줘버리면 이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안 되죠. 그러니 감가상각률이 낮은 물건에 한정해서 취급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질문이 올바르게 하려면. 4번 보험사는 담보하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때 제조달가액을 보상한다. 맞는 말이고요.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11번 재고가액 통지특약. 재고가액 통지특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험가입자는 보험 기간 중에 예상되는 최고의 재고가액으로 맞죠? 그러니까 재고가액을 통지하는 것은 이 창고에 내가 이제 창고업자인데 재고가 들락날락할 때 거의 변동이 없으면 통지특약을 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근데 너무 변동이 심하면 나중에 정산하는 조건으로 그 들어오는 들락날락하는 동산 중에 가장 많이 들어온 그 결국 보험 기간 중에 예상되는 최고의 재고가액을 정해서 그래서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나중에 정산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2번 맞는 말이죠. 월평균 금액을 산출해서 확정보험료를 계산하고요. 계약이 만기된 후에 평균치로 만기 시 보험료를 정산한다. 정산하죠. 4번 보험 기간 동안 재고 자산가액의 변동이 일정한 계약자. 일정하면 이걸 들 이유가 없죠. 변동의 폭이 심한 경우에 이렇게 드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답은 4번이고요. 기업 휴지 손해 특별약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 것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사는 담보하는 사고의 원인으로
피보험자의 국내에서 사업상 운영되는 재물에 손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보험자의 기업 휴지 손해를 보상한다. 지극히 맞는 말이에요. 해설을 해놓은 거니까. 예. 보상하는 손해는 영업이익에 계속 발생하는 경상비를 합한 금액이 된다. 맞죠? 예. 보상하는 손해는 영업이익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경상비 중에 우리가 이제 사고 시점에서도 어쩔 수 없이 계속 발생하는 고정비를 추가로 해주니까요. 예. 그리고 약정 보상 기간은 손해 발생 시부터 그 손해의 영업에 대한 영업 영향이 소멸돼 매출액이 복구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복구되는 때까지 필요한 기간을 말한다. 매출액이 복구, 딱 사고가 나서 사고가 정리가 돼가지고 재개되는 기간이 아니고요. 매출이 복구되는 기간 동안의 것을 해줍니다. 점차 이렇게 복구가 되겠죠. 사고가 나면. 사고당 10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마련하고 있다. 이 자기부담금 얘기는 기업휴지 손해에서는 10만 원의 자기부담 이런 건 없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계산식이 옳지 않은 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국문 기업휴지보험 특약의 적용 요율은 기초 요율 곱하기 약정 복구 기간 개수, 실손 보상 개수, 면책 기간 개수. 넘어갑시다. 이 1번은 이거를 개수를 저라면 안 해오겠어요. 그냥 안 해오고 다른 게 뭐가 틀린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주택물건의 지급보험금은 주택화재보험은 80% 보험가액의 80%를 인정을 해주죠. 네. 그만큼 계약자한테 유리합니다. 분모가 적어지니까요. 일반 물건의 지급보험금은 손해 곱하기 보험가액. 일반 물건도 보험가액의 80% 인정합니다. 공작 물건과 동상 같은 경우에는 80% 적용을 안 하죠. 그러니까 결국 계산식을 묻는 문제에서는요, 일단 이런 것이 나오면 뭐 개수를 곱하고 이런 것들 모를 만한 이 지문이 나오면 일단 제껴둡시다. 제껴두고요. 기본적으로 이건 알아야 돼요. 주택 물건과 일반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가액의 80%고요. 공작 물건과 동상 같은 경우에는 80%가 아닌 순수 보험 가액분의 보험 가액 금액으로 정한다. 요것만 알고 갑시다. 14번. 특수물건의 경우에 반드시 첨부해야 되는 특약. 특수물건 같은 경우에는 신체손해배상 책임 특약을 반드시 첨부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특약으로. 이것은 화재로 인한 옛날에 이제 그런 대형각 화재도 있고 여러 가지 옛날 얘기인데 이것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에 관한 법률이란 법률에 근거해서 신체손해배상 책임 특별약관을 반드시 첨부해야 돼요. 특수건물은 또 특수건물의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건을 다 외울 필요 없고요. 요것만 알면 되겠죠. 특수건물은 신체손해배상 특약을 반드시 첨부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넘어가죠. 자, 15번. 특수건물 화재보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의무보험에 해당한다. 의무보험이죠. 가입하게 되면 풍수재 특약이 자동 담보되고 있다. 자, 3번. 방위산업물건은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하고 있다. 4번. 화재사고 발생 시 손해액이 거액이 이르고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물이 대상이 된다. 4번 맞는 얘기고 1번 맞는 얘기고요. 가입하게 되면 풍수재 특약이 자동 담보되고 있다. 방위산업 물건은 인수되고 있다. 방위산업, 이것은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이 답이 2번인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이게 지금 이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풍수재 특약이 예전에는 자동 담보가 됐었어요. 근데 2005년인가요? 2005년 이후로는 풍수재 특약이라는 것을 가입을 해야만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뀌었죠. 그러니까 방위산업 물건은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이거는 다른 데에서는 취급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답은 2번이네요. 16번. 다음 중 민영보험회사에서 인수가 가능한 물건은 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위산업 연구시설, 방위산업체 군에 있는 물자, 그러니까 결국 방위산업과 관련된 것들은 화보협회, 한국화재보험협회 그쪽에서 가입을 하는 것이고요. 민영보험회사에서 인수가 가능한 것들은 그 외의 것이니까 세무서 같은 거는 뭐 당연히 가입이 되겠죠.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20번까지 풀어야 되니까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달리겠습니다. 자, 17번. 보세화물 화재보험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세화물 화재보험. 보세장치장에 보관하고 있는 화물이 화재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뭐 그런 것 같죠? 네? 2번. 손해보험협회에서 지급한다. 3번. 의무보험이다. 의무보험은 아니에요. 보세화물 화재보험이 의무보험은 아니고요. 화재보험, 보험사고 발생 시 화주에게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다. 화주한테 주는 보험. 소유자니까. 화주한테 피보험이익이 있으니까. 네, 그런 것이고요. 18번. 손해보험회사의 계약 인수 규정에 의한 인수제한 물건의 인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도요. 너무 깊숙하게 보지 말고 그냥 읽으면서 갑시다. 이것은 이거 인수 규정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외우기는 어려우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쩔 수 없죠. 보고 내용상 맞는 것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요. 인수제한 물건은 해당 계약의 책임 개시 5일 전까지 실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인수심의 절차에 따라 인수 승인을 받은 후에 인수하여야 한다. 맞는 말이고요. 뭐 5일이냐 7일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네요. 10일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뭐 가볍게 보고 넘어가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이런 것은 문제를 내다 보니까 문제를 위한 문제일 수 있으니까요. 네, 넘어갑시다. 19번. 이것도 손해율이 안정되기 위한 재물보험의 포트폴리오가 기본 요건을 묻는 것인데 19번도 뭐 이래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면 화재 위험이 낮은 우량 물건의 비율이 7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좋다. 화재보험 2번. 화재보험이 높은 우량 물건. 화재 위험이 높은 우량 물건이라는 건 없는 거죠. 말이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량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화재 위험이 낮아야 되니까 일단 2번은 틀린 거죠. 화재 위험이 보통인 물건의 비율이 50% 이상 될수록 우량 물건. 정답은 뭐 화재 위험이 낮은 우량 물건 비율이 7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정답인데 뭐 이것도 뭐 그리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넘어가시죠. 20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1강 마지막 문제고요. 화재보험 계약 인수 시 고려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뭘까요? 인수 대상 물건의 과거 거래 내역. 중요할 것 같아요. 인수해야 될 물건의 타보험회사의 내역이 있어야 될 것이고 해당 계약이 최근 1년 내에 인수심사가 진행되었던 계약의 여부, 최근 1년 내에 심사가 어떻게 됐는지, 거절이 됐는지 뭐 그런 히스토리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과거의 손해력, 유사사고 다발 여부 매우 중요하죠. 각 목적물별 가입 금액 중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으로 비정상적으로 높은지. 화재보험에서 이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이렇게 따지지는 않고요. 동산이겠죠. 네, 동산 위험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동산에 보유하는 양이 높은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보면 되겠죠. 자, 답은 4번입니다. 자, 1강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문제풀이를 하면서 문제 중에 꼭 좀 풀어봐야 될 문제가 있고 어떤 것들은 흔히 우리 그 수험생 입장에서 이 말장난 아닌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근데 그런 모든 문제의 에너지를 다 똑같이 투여할 필요는 없고요. 가볍게 넘어갈 문제도 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예. 도대체 이게 뭐지? 이러지 마시고 이걸 다 외워야 되나? 이러지 마시고요. 예.
중요한 문제만 몇 가지 보고 나머지는 왜 뭐 정답이 이렇구나, 오답이 이렇구나 이 정도만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